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 가족 여러분. 바쁜 일상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75세 박순자 할머니에게 첫째 딸 현주가 건넨 한 장의 종이, 그 안에는 실버타운 입주 신청서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곳은 시설도 현대적이고 전문 케어도 받을 수 있어요. 47년 동안 한결같이 자녀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온 순자 할머니.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평생을 함께해온 이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둘째 아들 태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엄마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저희 마음도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은 처분해서 입주 비용이랑 저희 필요한 곳에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평생을 이 자녀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인데, 지금 자신은 정리해야 할 짐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면 분명히 값진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1949년생으로 26살의 남편 박기돈과 결혼하여 첫째 딸 현주, 둘째 아들 태호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작은 철물점을 운영할 때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가게 일을 도우며 남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질 때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첫째 현주가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 유명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원비와 교재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철물점 일을 돕고 저녁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태호는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출입이 잦았는데, 그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귀금속이나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둘씩 처분해가며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현주가 간호사가 되어 병원 취업을 준비할 때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서 딸의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태호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남편 기돈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순자 할머니 나이 67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의료비와 장례비용으로 빚이 남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 일을 하고 틈틈이 방문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라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현주가 승진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한다고 할 때는 순자 할머니가 살던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직 준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태호가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도 지원했고요. 자신의 안락한 노후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녀들의 안정된 미래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집을 정리하고 시설로 이주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이 넓은 집에 계셔서 뭐 하세요? 만약 넘어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현주의 음성에는 관심보다는 조급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만만치 않거든요. 이 집이 처분되면 최소 5억 정도는 나올 텐데 그걸로 엄마 시설 비용 지불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각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축적한 것, 남편과 함께 이루어낸 이 터전이 지금은 자녀들 눈에 분배 가능한 자산으로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도 뻔하고, 시설로 가시면 비슷한 연령대 분들도 많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태호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순자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배려하는 제안이 아니라 자녀들의 편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화분 정원에는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매년 봄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향기를 선사하던 그 장미들을 자녀들에게 꽃다발로 만들어 선물하곤 했는데 이제 그런 소소한 행복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이는 같은 또래로 4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순자야, 웬일로 이른 시간에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순자 할머니는 어제 발생한 상황을 미영이에게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이는 한참 동안 조용히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너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구나. 실은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미영이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이는 3년 전에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오히려 어머니와의 연락 빈도를 현저히 줄여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은 하지만 예전의 그 따뜻함은 찾을 수 없어. 경제적인 문제가 가족 관계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줄 예상하지 못했어. 두 친구는 전화를 통해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를 ATM으로만 인식하고 자금이 고갈되면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 이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쓴 경험담이었습니다. 며칠 뒤 현주가 재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버타운 안내 책자까지 준비해서 순자 할머니에게 제시했습니다. 엄마, 여기 시설 정말 훌륭해요. 개인실도 널찍하고 깔끔하며 간호사들도 전문적이래요. 월 입주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집을 처분하면 8년 이상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안내 책자를 받아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시설은 확실히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자신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여기서 계속 지내면 안 되는 건가?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혹시 쓰러지시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즉시 도와드릴 수 있나요? 저희도 각자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매일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현주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안전을 우려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태호가 부인 수진이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에 순자 할머니와 특별히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특이하게 상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조사한 실버타운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재활치료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다채롭고요. 수진이가 준비해온 차를 마시며 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설 입주를 권유하는 진짜 이유가 과연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부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태호와 수진이의 사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태호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현재 집 시세가 최소 5억은 될 것 같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네요. 어머니, 시설 입주비로 1억 6천만 원 정도 산정한다고 해도 자녀 3억 4천만 원은 저희가 분할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경제적 이익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 집을 처분해서 그 수익을 분배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어머니 혼자서 그렇게 큰 집에 거주하시는 것도 비합리적이잖아요. 저희도 애들 교육시키고 생활하면서 지출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태호의 말을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양육하고 지원해온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을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기른 건가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삭막해진 건가요? 남편 사진은 어떤 대답도 주지 않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산책을 하다가 지역 노인복지관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이용하지 않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복지관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거나 담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 맞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정희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보다 2살 많은 77세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희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맑아서 바깥 나들이를 했어요.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자녀분들은 건강하시고요? 순자 할머니는 정희 할머니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시설로 보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희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뭔가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평소보다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순자 할머니는 결국 억눌렀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처분하고 시설 입주를 요구한다는 것. 자신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이익 때문인 것 같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순자 씨도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군요. 요즘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77세면 스스로 모든 일상을 처리할 수 있는 나이인데 시설 입주를 강요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저도 올해 79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무엇이든 독립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언니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어요? 나는 더 복잡했지. 6년 전에 아들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 그때 급하게 내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예금을 해약해서 대출금을 완제해줬지.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 하더니 지금은 연락도 뜸해졌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얼굴을 보지. 그나마 며느리가 가끔 안부 연락하는 게 다야. 순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희 할머니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언니는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다행히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냥 혼자 거주하고 있어.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만 해결하고 있지.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야. 정희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적적했지. 그런데 여기 복지관에 나오면서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고 요즘은 나름대로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오히려 자녀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마음이 자유로워. 정희 할머니의 말에서 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힌트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섰습니다. 요즘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거 노인 생활 안전 확인 서비스,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재택 간병 서비스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자립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금까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생존해 있을 때는 남편이 모든 재정 관리를 담당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냥 일상적인 생존에만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사,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통장과 각종 문서들을 꺼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92만 원, 기초연금으로 월 33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의 보험금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받으면 약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월 125만 원이면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주거비는 관리비와 공과금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현주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까지 지참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이 실버타운이 정말 좋다고 해서 미리 자리를 확보해 놨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최종 결정하셔야 해요. 순자 할머니는 현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현주야, 엄마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는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 순자 할머니의 음성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현주야, 엄마를 바보로 봤구나. 너희들이 이 집을 처분해서 그 수익을 분배하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어. 현주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가 직접 들었어. 집값이 5억 나온다면서. 시설비 제외하고 자녀 금액은 너희들이 분할해서 가지자고 했. 평생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내가 결국 돈덩어리로만 보이더냐? 현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현주가 변명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현주야, 엄마가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기억하고 있지?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투자했잖아.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를 짐짝처럼 취급하면서 시설로 보내려고 하니 엄마 기분이 어떨 것 같니? 현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엄마 혼자서 이렇게 큰 집에 거주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가요? 나이도 이제 75세인데. 현주야, 그건 엄마가 판단할 문제야. 너희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그날 현주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예감했습니다. 이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이번에는 태호가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수진이와 동반해서 말입니다. 어머니, 누나한테 들었는데 시설 입주를 거부하신다고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곤란해요.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아요. 수진이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응급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정말로 엄마가 걱정되는 거야? 아니면 이 집이 걱정되는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귀로 분명히 들었다. 집값이 얼마나 된다. 시설비 차감하고 남은 건 너희들이 활용한다. 결국 너희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더냐? 태호와 수진이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잖아요. 아이들 교육비도 부담스럽고. 태호야, 그동안 엄마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지원했는지 기억하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대학 등록금에 취업 준비 자금까지 지원하고, 너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도 마련해주고, 자영업 시작한다고 2억 5천까지 보태줬다. 명절마다 용돈 챙겨준 것까지
계산하면 4억 5천은 넘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아직도 더 필요하니?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집까지 처분해서 분배하겠다고. 그게 자식 된 도리냐? 그날도 태호 부부는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순자 할머니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현주와 태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할 것 같아요. 현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뭔데? 법적으로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혼자 생활하기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정되면. 순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인지장애 환자 취급하면서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주야, 태호야,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니까.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양육한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 혼자서 이 집에 거주하시는 건 정말로 비효율적이에요. 이 집의 가치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태호의 말에서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의 행복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순자 할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주와 태호는 어머니가 순순히 수용하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현명한 결정이에요. 내일 시설에 가서 최종 상담을 받으시죠. 자녀들이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정희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 할머니는 어젯밤에 발생한 일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자녀들이 성년후견인 제도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는 것.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그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정희 할머니도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시설에 가야 하는 건가? 순자야,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 내가 아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잘 극복한 사람이 있어. 오늘 오후에 복지관에서 만나자. 그분을 소개해 줄게. 순자 할머니는 작은 희망을 품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소개해 준 분은 장옥분 할머니라는 분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78세로 4년 전에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4년 전에 동일한 상황을 겪었어요. 아들이 제 집을 처분해서 시설에 입주하라고 강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일단 법적 측면을 조사해 봤어요.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야 가능한 건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해요. 옥분 할머니의 말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압박해도 부모 동의 없이는 집을 처분할 수 없어요. 정말요? 그런데 자녀들이 계속 압박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확고하게 대응해야 해요. 제가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 그렇게 나올 거면 나는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즉시 태도를 바꿨어요. 그 후로는 시설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더라고요. 옥분 할머니의 경험담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분 언니는 현재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지금 정말 만족해요. 자녀들 눈치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하이킹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요. 옥분 할머니의 밝은 모습을 보니 순자 할머니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녀들 용돈 안 줘도 되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내 노후 계획은 무조건 내가 세운다.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대 의존하지 않는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조건 활동에서 수입을 만든다는 어르신의 다짐이 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마음의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현주가 시설 입주 서류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엄마, 이것만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돼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입주할 수 있대요.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주야, 엄마는 시설에 안 가기로 했어. 엄마,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일인데요. 누가 정했는데? 엄마 동의 없이 누가 정했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강단이 있었습니다. 엄마, 현실을 인정하세요. 혼자 생활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현주야, 그 걱정은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게. 대신 너는 이제부터 엄마 집 얘기 꺼내지 마. 엄마, 무슨 소리세요? 이 집을 처분해야 시설비도 마련되고. 현주야, 엄마가 언제 이 집을 팔겠다고 했니? 이 집은 엄마 집이야. 엄마가 팔겠다고 하지 않는 한 아무도 처분할 수 없어. 순자 할머니는 옥분 할머니에게서 배운 법적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면 엄마는 이 집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거야.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재산은 엄마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어. 너희들에게 물려줄 의무는 없고. 그날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녀들 앞에서 당당했던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태호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누나한테 들었는데 정말 재산을 기부하실 생각이세요? 그건 너희들 태도에 달린 문제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 접근했나 봅니다. 어머니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았네요. 태호의 태도 변화를 보며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혼자 거주하셔도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요. 태호야, 그 걱정은 고맙지만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 방법이 있어. 순자 할머니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구축한 상호부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일 안부 확인 전화를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망도 구축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호출 서비스도 신청했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응급 상황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 구조대가 출동하는 거야. 태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어.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집이 있으니까 주거 걱정도 없고. 어머니, 그런데 만약에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재택간병 서비스도 알아봤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대. 순자 할머니의 철저한 준비를 보고 태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네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생활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정희 할머니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날 일정도 공유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만났어. 담소를 나누거나 간단한 게임을 즐겼습니다. 화요일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점 향상되는 자신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목요일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서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독서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걸음으로 걸으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동철 어르신으로부터였습니다. 순자 씨, 혹시 시간 있을 때 제 집에서 밑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재료비와 수고비는 모두 지급할게요. 동철 어르신은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어.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만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밑반찬이야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수고비까지 받기는 그래요. 아니에요, 순자 씨. 이건 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달 배달 음식으로 4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순자 씨가 밑반찬을 만들어 주시면 더 건강하고 경제적일 것 같아서요. 동철 어르신의 제안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요리 실력으로 작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일주일치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건 어때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제안이네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순자 할머니의 첫 번째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후, 동철 어르신이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먹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별 말씀을요.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순자 할머니는 이 일을 통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다른 독거 어르신들도 순자 할머니에게 밑반찬 만들기를 요청했습니다. 곧 순자 할머니는 내 집에 밑반찬을 만들어주게 되었고, 월 수입이 12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언니, 나 이제 완전히 자립했어. 순자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연금 125만 원에 밑반찬 일로 120만 원, 합치면 245만 원이야. 이 정도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친구들도 순자 할머니의 성공을 보고 자극받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작했고, 옥분 할머니는 전통옷 수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8개월 후 순자 할머니의 집에 현주가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니?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 대한 원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는 게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오히려 너무 바빠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야.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의 활동, 문화센터 수업, 그리고 밑반찬 만드는 일까지. 엄마가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어. 현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75세 나이에 일을 하시면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보람있고 재밌어. 내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 순자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현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요. 현주야, 너희들이 엄마를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과소평가했던 거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았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지. 그런데 이제 알겠어. 나도 나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75세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야. 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현주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순자 할머니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자녀들의 압박 때문에 자신의 진짜 삶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1년 후 순자 할머니는 76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밑반찬 만드는 일을,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했습니다. 연금과 일에서 버는 돈을 합치면 월 24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비로 15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금을 넣거나 여행비로 저축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한다는 주체의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순자 할머니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음 달에 경주 여행 간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같이 3박 4일로 경주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야. 와, 정말 부럽다. 나도 여행 가고 싶어. 그럼 언니도 함께 가. 아직 자리 있어. 76세의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녀들이 위험하다고 반대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더욱 활기찼습니다. 정말 좋았어. 불국사도 구경하고 첨성대에서 사진도 찍고. 76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현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태호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인 희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셨나요? 순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예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노년의 삶에 대해 걱정이 있으시다면 순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살다 가면 됩니다. 가족에 의존하면 마음만 상합니다. 라는 한 어르신의 말처럼 때로는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요양원 대신 재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양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서도 자신만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만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